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어제 청주의 낮 최고 기온이 37도까지 치솟으면서 올 여름 들어서 가장 높은 기온을 보였습니다. 전국이 찜통에 빠진 가운데 예년보다 길어진 폭염이 좀처럼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충북에서도 온열 질환은 물론 인명피해까지 발생하는 등 더위가 일상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이런 더위는 견디는 것이 아니라 피해야 합니다. 이민아 기자입니다. 생계를 위해 찜통 더위 속에 길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는 이동 노동자들. 살인 더위를 피하기 위해 이동 노동자 쉼터를 찾는 발길도 이어집니다. 안 쉬면 쓰러져요. 핑 하는 순간이 있어요. 안 쉬고 이렇게 계속 오토바이 타고 배달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과로나 이런 열사병 이런 것들 무시 못하니까 헬멧이 상당히 덥거든요. 또. 도내 전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이번 주에도 무더위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당분간 최고 체감 온도가 35도 안팎으로 올라 매우 무덥겠으며 밤사이 기온이 충분히 떨어지지 않아 밤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되면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올여름 충북은 평년을 크게 웃도는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폭염 일수는 평년의 2배를 넘었고 열대야도 평년보다 5일 이상 많았습니다. 폭염 피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충주의 한 공사 현장에서는 50대 근로자가 열사병에 의한 심정지로 숨지는 등 인명피해까지 발생했습니다. 올여름 전국에서는 온열 질환자가 2,000명을 넘어섰고 추정 사망도 16명에 달합니다. 기상청은 폭염주의보 단계부터 활동을 조절하고 폭염경보가 내려지면 한낮 야외 활동을 줄이고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 등 행동 요령을 실천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찜통 더위 속에 잠깐의 휴식은 선택이 아니라 이제 생존의 문제가 됐습니다. CJB 이민아입니다. 아동 성매수 혐의로 구속된 전 청주시 의원 최영중 씨 사건의 추가 피해자가 나왔습니다. 최 씨가 자진 제출한 휴대전화에서 또 다른 여성 2명과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은 기록이 발견됐는데 이 가운데 한 명은 미성년자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민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아동 성매수 혐의로 구속된 전 청주시 의원 최영중 씨 사건에 추가 피해자가 나왔습니다. 최 씨는 당초 범행 당시 사용한 걸로 추정되는 휴대전화를 사설 디지털 포렌식 업체에 맡겨 피해자와의 대화 기록을 삭제한 뒤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에서 최 씨가 미처 삭제하지 못한 다른 여성 A 씨와의 메신저 대화가 포착됐습니다. 최 씨는 미성년자로 추정되는 A 씨의 나체 사진과 교복 차림의 사진을 받고 자신 또한 사진을 보낸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또 다른 여성 B 씨와의 성적 대화 내용도 확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B 씨가 미성년자인지 확인하고 최 씨의 추가 범행 여부를 캐고 있습니다. 이처럼 최 씨가 다른 여성과 성적인 사진을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최 씨에게 성착취물 제작 혐의도 적용할 법적 근거가 확보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최 씨가 기존 피해 학생에게도 나체 사진을 찍어보내라는 메시지를 보낸 걸로 파악했지만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고장나면서 직접 물증은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최 씨의 추가 혐의를 입증해 이번 주 안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CJB 김민영입니다.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진천에서도 선관위의 투표자 수 조작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진천군의 투표자 수 과다 입력 문의에 대해 외부 의혹을 피하려면 다른 투표소로 나누어 입력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수정 이력을 남기지 않기 위해 직접 엑셀 예시표까지 작성해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의원은 중앙선관위가 주도한 명백한 선거 조작 범죄라며 조속한 특검 출범과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진천군의회가 백곡면 구수리 채석단지 조성 계획에 대한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임정열 의장 등 군의원 8명은 어제 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 피해와 지역가치 훼손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며 채석단지 조성 계획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어 객관적이고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질 때까지 모든 행정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급변하는 인공지능 시대, 책 읽기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CJB와 충청북도 충북문화재단이 해마다 함께 읽는 충북 리딩 코리아라는 독서 캠페인을 여는 이유인데요.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한 리딩 코리아, 이 도청 그림책 정원 1937에서 삶의 길잡이가 될 12권의 도서를 소개했습니다. 도민과 함께 책으로 하나 되는 현장을 안정은 기자가 소개합니다. 어떤 창으로 보느냐에 따라 충청북도와 충북문화재단, CJB 청주방송이 마련한 대한민국 독서 캠페인 2016 함께 읽는 충북 리딩 코리아가 올해도 도민 곁을 찾았습니다. 올해 리딩 코리아에서는 5명의 출연진이 길잡이가 되어 12권의 도서를 선정하고 소개해 책 읽는 즐거움을 전했습니다. 도시에서 나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을 담은 도시 관측소, 삶이 막막한 순간 꺼내볼 수 있는 철학도서 최선의 철학을 비롯해 사할린 한인들의 이야기를 담은 슬픔의 틈새, 외로움이 만연한 현대사회에 자리 잡은 손절사회를 다룬 도서도 소개됐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시대의 책 읽기는 어린아이는 물론 현대인들에게 좋은 습관이자 삶의 쉼표가 될 수 있다며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돌아다니고 짜릿한 도파민 하이제킹을 당하고 그런 저를 이렇게 들어서 내려놓고 산책을 하게 하는 게 독서 같거든요. 어린이 자녀들 둔 분들한테는 더 특히나 이런 시대일수록 책 읽기가 중요하니까 습관이 되도록 노력해다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죠. 함께 읽고 소통하는 독서 활동은 독서의 폭을 넓히고 삶의 통찰력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철학적 깊이와 사고의 넓이가 넓게 트이면서 미래로 전진할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갖는 그런 도민들이 되도록 함께 CJB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2016 함께 읽는 충북 리딩 코리아는 오는 28일 CJB에서 첫 방송을 시작으로 3부작 방영됩니다. 함께 읽는 충북! CJB 안정은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유치전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한 충주시가 최종 입지 선정 결과 발표를 앞두고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데이터 센터 관련 특별 강연도 열었는데요. 빠른 인허가 절차로 내년도 착공도 가능한 조건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3대 메가 프로젝트를 통해 정부는 오는 2029년까지 약 550조 원 규모, 전국에 8.4기가와트의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계획. 수십 곳의 지자체가 유치전에 뛰어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선정 기준은 전력 공급 능력입니다. 100메가와트 AI 데이터 센터 하나가 사용하는 전력량은 중소도시 하나가 사용하는 수준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핵심만 말씀드리면 주민 수용성을 위해 가장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초고압선 깔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조금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르면 기업별 입지 선정 결과는 이번 달부터 발표될 전망. 충주시의 경우 이미 15만 4천 볼트의 송전망을 갖춘 상태로 유치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한 가운데 이제 남은 건 각 분야별 빠른 행정 지원과 인허가 절차입니다. 충주시가 8월 업무를 AI 데이터 센터 교육으로 시작한 이유입니다. 충주시는 충북도와 함께 인허가 규제 완화를 위한 TF를 꾸리는 한편 올해 안으로 데이터 센터 전담 부서도 신설할 계획입니다. 정부안과 비교해 1년 빠른 내년 상반기 착공도 가능한 조건을 갖추겠다는 구상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빠른 인허가 원스톱 행정을 통해서 AI 데이터 센터가 충주에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 1기가와트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 한 곳을 유치할 경우 예상되는 지역 내 투자 규모는 약 60조 원 이상인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역대 최대 성과를 위해 모든 행정 역량이 데이터 센터 유치전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본격 피서철을 맞아 해변을 찾는 피서객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 부주의로 인한 물놀이 안전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지자체와 해경은 비지정 해변 등에서는 특히 더 안전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원방송 송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7말 8초, 7월 말과 8월 초를 일컫는 말로 피서 절정기를 표현합니다.
이때가 동해안 피서지에 피서객이 가장 많이 몰리는 시기입니다. 피서 절정인 만큼 안전사고도 비상입니다. 최근 고성 화진포 인근 해변에서 남성 2명이 물에 빠져 숨졌고 가진항에서는 스노클링을 하다 물에 빠진 20대가 사망했습니다. 거진리 인근 해변에서는 물놀이를 하던 10대가 높은 파도와 강한 조류에 휩쓸려 바다로 떠내려가다가 극적으로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일부 사고는 비지정 해변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말 그대로 해변으로 지정되지 않아 안전요원 미배치 등으로 사고 대응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 4년 동안 동해안 비지정 해변에서는 100여 건이 넘는 사고가 발생해 40여 명이 숨졌습니다. 28개소는 지금 수상안전요원들이 다 배치돼서 운영되고 있고요. 비지정 해변 중에서도 손님들이, 피서객들이 많이 찾는 그런 해변 같은 경우에는 수상안전요원은 아니지만 안전관리 요원들을 한 명씩 배치하고. 해경도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연안 사고의 위험이 높은 해역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과 예방 순찰을 지속적으로 벌일 방침입니다. 대형함 고속단정과 구조대를 위험 해역에 전진 배치하고 사무실 인력도 파출소에 배치하여 비지정 해변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와 협력해 사고 발생지에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고.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피서객의 안전 수칙 준수가 중요합니다. 물에 들어갈 때는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백사장과 먼 거리까지 나가는 등 무리한 물놀이는 자제해야 합니다. 또 사고가 발생하면 빨리 소방이나 해경에 신고하고 성급히 구하려 들기보다는 주변에 비치된 장비를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지원뉴스 송혜림입니다. 신용환 지사는 어제 청주시 오송읍 바이오헬스 혁신창업기술 상용화센터를 방문해 충북 바이오 창업 대전환 실현을 위한 전략 수립에 나섰습니다. 신 지사와 카이스트 바이오랩 입주기업 등 산학 연관 창업 지원기관 관계자들은 카이스트 창업기업 육성, 바이오랩스 오송 유치 등 K-바이오스퀘어 완성을 위한 중장기 과제에 대해 집중 논의했습니다. 충청북도는 AI 바이오 기반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오송 AI 바이오 데이터 센터, AI 바이오 영재학교, 유전자 세포 치료제 R&D 실증 플랫폼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 89개 지방자치제로 구성된 3기 인구 감소 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장에 송인원 괴산군수가 연임됐습니다. 송 협의회장은 협의회가 한 목소리로 이끌어낸 세제 감면과 정책 혜택들이 지역에 안착할 수 있도록 3기 협의회를 연속성 있게 이끌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송 회장의 임기는 오는 2028년 6월 30일까지 2년입니다. 청주시가 성과와 보상 중심의 민선 9기 인사 운영 방침을 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선 9기 초기 승진 인사는 서열 90%, 발탁 10%의 비율로 운영하고 중기부터는 서열 80%, 발탁 20%로 발탁 비율을 확대합니다. 또 재난안전부서 근무자에 대한 승진 가점을 강화하고 핵심 인재는 직급과 관계없이 역점사업 전담부서에 우선 배치할 계획입니다. 청주시가 인구 100만 이상 수원, 용인 등 특례시와 인구 재정 규모가 비슷한 성남, 천안 등 전국 10개 주요 도시의 행정 통계를 비교 분석한 결과 주요 지표가 상위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청주시는 인구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고 재정 규모는 3위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수출액은 265억 2,700만 달러, 무역 수지는 234억 600만 달러로 비교 도시 가운데 모두 1위를 차지했고 고용률은 66%로 비교 도시 가운데 2위, 청년 고용률은 48.9%로 1위였습니다. 청주시는 이를 바탕으로 특례시 지정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충북선거관리위원회가 창사 보수 공사를 위해 인근 구, 시, 군 선관위 청사로 임시 이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노후 승강기와 소화펌프, 냉난방기 등 핵심 설비를 교체하기 위한 것으로 공사 기간은 오는 12일부터 11월 말까지 약 3개월입니다. 이 기간 충북선관위 총무과는 흥덕구 서원구 선관위, 선거과는 청원구 선관위, 지도과는 상당구 선관위, 홍보과는 증평군 선관위로 분산 배치됩니다.
충북경찰청이 옥천군 공무원의 정당활동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29일 옥천군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옥천군 공무원 A씨는 올해 초 평일 근무 시간에 한 민원인으로부터 정당가입 원서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옥천군의 의뢰로 공무원 신분의 A씨가 타인에게 특정 정당 가입을 권유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지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지적장애인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4년 7월 충주의 한 특수학교에서 알게 된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지적장애 3급을 이유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기본적인 사회규범과 대인관계를 이해하고 있어 성관계의 의미도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CJB 아침 종합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